자,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신고납부 기간이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원칙이 언제라고요? 취득 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60일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상속을 받게 되면 아까 제가 6개월, 9개월 그랬죠.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올해 시험에도 출제가 됐는데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6개월, 9개월만 외우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을 말해요.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번 달에 돌아가시면 이달 말부터 6개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내죠. 이게 몇 년 전에 출제됐고 그 전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죠. 근데 또 여기서 여기 꽂혀가지고 이거 틀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저 지문을 잘못 오해하면 얘를 맞았다고 고를 거 아니에요. 그냥 6개월에서 맞았어. 근데 그때 문제 지문이 옳은 걸 고르시는데 이거 고른 분이 있겠죠. 이러면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니요, 많이 풀거든요. 평상시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강조를 다 해요. 선생님들이 여기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나온다. 실제 풀고 갔는데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런다니까.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개정된 거라 했죠. 정여가. 원래는 60일이었는데 얘는 몇 개월? 3개월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 달에 증여를 받으시면 내년 1월에 증여를 받으시면 언제까지? 1월 말부터 3개월이니까 4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이쪽 부분이 나오면 충분히 언급될 여지가 있겠죠. 당연히 개정된 사항이니까 60일 그러면 안 되고 3개월 그리고 얘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또 그러면 안 되고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 얘기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정답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여기다 설명할게요. 취득세가 60일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요거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를 하셨어요. 그럼 등기할 때 세금 뭐 내셔야 된다고?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요. 등기하기 전에 낼까요? 하고 나서 낼까요? 한 번도 안 사봐서 잘 모르죠. 사더라도 다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 모르죠. 세금은 선불이에요. 선불. 세금을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건물을 샀다고 쳐봐. 뭐 비싸겠지만, 그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샀어요? 그러면 맨 먼저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어디를 먼저 가야 돼? 어디 먼저 가야 돼? 뭘 어딜 가기를.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세무서를 가면 안 되지. 세무서는 국세가 세무서고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왜 세무서를 가요? 은평구청을 가야지. 은평구청을. 왜? 얘가 지방세니까 세금을 어디다 낸다 있어? 물건 소재지잖아요. 원래는 어디다 낸다 있어? 서울시인데 아까 제가 뭐라겠죠? 위임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은평구청에 가셔가지고 얘를 얼마에 샀다고 뭐 하는겨?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은평구청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취득세하고 부가세 붙여서 납부 고지서를 주는 거예요. 고지서를. 그러면 갖다가 어디다 내? 은행에 가서 내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돈을. 그렇죠? 그 얘기야.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죠? 은행에 걔들이 고지서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구청에다 직접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영수증금 은행에다가 내야 되죠. 은행에다. 그죠? 자, 그렇게 은행에다 돈을 내면, 세금을 내면, 다시 은평구청에 가면 등기를 해주나요? 아니에요. 등기는 어디 해야 돼?
등기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등기소. 세금 내시고 서류 갖춰서 등기소를 가는 거죠. 그럼 등기소를 제출하면 걔들은 뭐를 해? 세금 냈는지 확인해보고 등기를 해주는 거야. 만약에 취득, 그러니까 원래 등기하려면 그 세금 낸 영수필 통지서가 있어야 돼요. 증명서가. 그걸 첨부를 해야만이 걔들이 뭘 해줘? 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확인해보고 세금 냈네? 그러면 등기해주고 안 냈으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게 절차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60일은요. 무슨 뜻이에요? 60일 안에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뜻이죠. 근데 등기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 그죠? 근데 등기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자마자 바로 하죠. 보통 우리가 잔금 칠 때 동시행을 하잖아요. 내가 잔금 주고 상대방이 동시에 서류를 넘겨받아서 바로 맡겨서 등기를 하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 바로 등기할 수도 있고 10일 후에 등기할 수도 있고 20일 후에 등기할 수도 있고 30일 후에 할 수도 있죠. 왜? 60일 안에만 하면 뭘 안 내니까. 가산세는 안 내니까. 근데 그러면 자 이때건 만약에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돼? 미리 내야지.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내야 돼? 내가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뭘 해주니까. 등기를 해준다 그 얘기지. 요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60일은 원칙적 신고 납부 기한이고, 근데 지문에 네가 그 기한 안에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60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등기하려면 60일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등기해 주니까 아무리 늦어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뭘 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참 1년 동안 강조를 많이 했던 것들인데 취득세 올해 나온 문제 두 문제는요 거의 뭐 서비스 문제예요. 재산세 두 문제도 마찬가지고 걔네들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종부세 특별한 거 아니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양도세 한 두 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럼 기본이 8문제 했다니까? 조금만 공부해서 더 맞췄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등기 등록 신청서를 뭐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때 문제가 그러면 언제는 60일로 가고 언제는 등기 등록 이렇게 가야 되느냐?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등기를 하려는 경우라고 나와. 그럼 등기를 한다는 얘기구나. 그럼 무조건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돼? 미리 세금을 내야 돼. 늦어도 언제까지? 등기소에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 아까 제가 이거 뭐였다고요? 처음에 취득했어. 세금 냈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됐다고? 중과세. 상가 사서 가지고 있다가 얘가 뭐 돼서 나이트클럽으로 용도를 바꿨어. 추징한다겠죠? 그럼 추징할 때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세금 계산하고 중과세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뭘 빼준다고? 요때 낸 세금 빼고 나머지인데 이때 뭐는 안 빼준다? 가산세는 안 빼준다는 얘기지. 공제한다. 그런데 여기 가산세 제외. 그죠? 정말 이해가시죠? 가산세는 안 빼준다는 얘기야. 그럼 쟤를 항상 뭐라고 고친다고? 포함. 이렇게 나온다고요. 거기에 계속 나왔던 것들이 포함. 근데 제외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고 납부를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우리 기출문제예요. 올해 나온 거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OX. X죠? X. 근데 이게 웃긴 게 O 같아요. 또 어떤 지금 봐도 O 같아. 왜? 6개월, 9개월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이 기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기출이 되게 중요한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보고 제가 뭐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기출 다 필요 없대. 왜? 안 나왔다는 거요. 아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기출만 잘하면 이 시험에 안 떨어져요. 거기를 벗어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이 공부는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왔을 때 안 틀려야 되는데 어설프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마다 틀려. 그리고 맨날 뭐라 그래? 풀고 나서 아씨 그러네. 뭐 그게 아쉽다는 거거든요. 아예 모르면 그냥 얘기를 안 하는데 아쉽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야? 2% 부족하다는 얘기지. 이 공부는 2% 부족하면 모르는 거예요. 동안이면 뭐지? 애매하게 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2%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만 해요. 막 그냥. 왜? 그 욕심이거든. 그리고 많이 하니까 좀 불안하죠. 조금만 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저것 더 하는 게 불안하다니까. 확실한 한 놈을 잘 펴가지고 걔 정리하고 그렇게 가야 걔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지. 와, 안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참 안타깝죠.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하면 이게 시험이 떨어질 일이 아닌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를 잘 찾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말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할 땐 또 안 되죠. 자, 이거 보세요. 얘가 뭐라고 돼 있어? 재산권을 공부예보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나왔어요. 그러면 60일 그러면 안 되고 등기를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그죠?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X 5 말했죠? 여기에 올해 시험에 33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쇼. 이 정도예요. 이 난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이 봐도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근데 왜 시험 볼 때 틀리냐고. 지금 처음 들어도 저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근데 시험 보면 틀려. 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해, 공부를. 그러니까 갔는데 어서 본 것 같긴 한데 하고 뭘 찍었어? 얘를 찍었지. 옳은 걸 그러죠. 요 6개월 거기다 가루에 그치 외국에 있으면 걔가 외국에 있으면 한국까지 올라오면 시간 필요하니까 3개월 돈 없으면 헤엄쳐서 와야 되니까 한 3개월이면 헤엄쳐서 오겠지. 9개월 하고 토트는 게 맞았다는 게 이거 찍은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얘가 정답인데. 제가 항상 한 얘기 이거잖아.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 매년 똑같아. 매년 보면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세법을 막 겁나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해야죠. 다 그냥은 안 되니까. 그 딱에서 막 겁나 양 많이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합격만 하면 되는데 뭘 그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잊어버리거든요. 지금은 기억하는데 이제 2달 후에 또 듣잖아요. 2달 후에 이만큼 또 듣고 2달 후에 듣고 하니까 맨날 들을 때마다 새롭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죠? 시험 보러 갔더니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러고 있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날짜인데 이거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 취득세가 날짜가 며칠이니까 몇 개월, 몇 년 이거 말고 며칠은 이 세 개예요. 세 개밖에 없어요. 10일하고 그다음에 30일하고 60일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60일이에요. 그러면 30일 하나 있고 10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는 만약에 며칠을 외울 땐 저 2개만 외우면 돼요. 30일하고 10일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며칠을 찍으면 돼요. 60일 찍으시면 돼요. 30일은 이게 재작년 시험에 한번 나오긴 했어요. 재작년인가? 거기에 뭐 틀린 걸로 60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니고 30일. 이게 뭐냐면 이 건물이 은평구청이 있잖아요. 은평구 있잖아요. 근데 건물 이게 종로구청 건물이에요. 종로구 건물이야.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걔들이 그걸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당 시군구에다가 통보하게 돼 있어요. 야, 거기 니네 은평구 있잖아. 거기도 우리 건물 팔았어라고 통지를 하는데 그걸 며칠 안에 해야 돼?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취득세 물건을 매각을 하게 되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매각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날짜가 30일이고요. 요건 뭐냐면 10일은 자,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영수증 첨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등기를 해줬겠지. 근데 등기에서 보니까 얘가 세금을 덜 받은 거야. 그걸 발견했어. 부족액을 만약에 발견했다, 등기에서. 그러면 얘들이 내일 아니니까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발견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다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번 달에 받았는데 발견했어.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뭘 해라? 통지하게 돼 있어. 그 통보를 며칠이야? 다음 달 10일이에요. 요거 빼곤 다 며칠 찍으면 돼요? 60일 찍으시면 돼요. 60일. 날짜로 나오는 건 다 며칠? 60일. 아까 우리 일반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얘가 나이트클럽으로 용도를 바꿨어요. 그럼 아까 추징해서 거기다가 가산세 그거 빼고 나머지 뭐예요? 세금 내야죠.
자, 얘는 납부 방법이 뭐냐? 신고납부입니다. 자, 취득세는요, 가산세 빼고는 다 납부 방법이 뭐야? 신고납부예요. 그럼 지금 얘는 가산세 얘기 아니죠? 일반 과세 됐다가 중과세 대상이 된 거잖아. 그럼 얘는 가산세 관련 없지. 그럼 얘도 납부 방법이 뭐야? 신고납부예요. 그럼 얘는 며칠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될까요? 60일이에요. 왜? 아니잖아. 며칠 그러니까 걔는 뭐야? 60일이에요. 이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교재를 잠깐 보시면 그 150페이지 부가징수라고 나와 있죠. 거기 2번에 통보라고 돼 있잖아. 통보. 그게 뭐야? 30일짜리잖아요. 국가지자체 등이 뭘 팔면 며칠 안에 통보해줘라? 30일. 날짜 그 30일이 하나 있고요. 자, 오른쪽 151페이지 3번. 신고 및 납부 1번. 일반적인 신고 납부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가로 안에 있는 거 놔두시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 또 무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뭐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근데 가로 안에 상속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럼 걔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증여. 지문이 복잡하죠. 가로치고 마크로치고 해가지고. 결국 무슨 얘기야?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하라는 얘기지. 됐죠? 그리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오른쪽 참고에 정리돼 있죠. 원칙 60일 예외, 상속은 6개월, 기본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일 테고요. 증여는 몇 개월? 3개월. 조심할 건 무조건 3개월 그럼 외우면 안 되고 속한 달의 말일, 상속, 그러니까 무상은 둘 다 속한 달의 말일, 속한 달의 말일로 가야 된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저한테 이런 질문 하셨어요. 2번에 오른쪽 참고에 증여라고 돼 있잖아. 근데 거기 계약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전에 뭐라 했어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뭐라고 왼쪽에 지문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데 오른쪽 참고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시험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하고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 3개월 이렇게 나왔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1번, 2번. 1번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번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1번이 법적으로 왼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처럼 나오면 틀렸다고 고르겠지. 그럼 그분이 틀릴 수가 있는 거야. 왜? 증여는 취득일이 계약일이에요. 그죠? 취득일이 계약일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그 취득일이 다 틀리잖아요. 매매할 때 매매는 실제 잔금 지급일, 유상승계, 무상승계 다 틀리잖아. 그 여기다 일일이 쓸 수 없으니까 앞에서 배웠어요. 취득 시기. 우리 취득 시기 배웠잖아. 유상승계 사실상 잔금 지급일, 무상승계는 계약일이 원칙인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그게 뭔 얘기예요? 그날을 취득일로 봐서 그날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하라는 얘기야. 그걸 미리 배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일로 봐도 60일이 맞는 얘기인데 정확히는 이제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야? 계약일이죠. 그럼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가면 되고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취득일로 봐서 60일도 맞지만 뭣도 맞아?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같은 말이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매매로. 근데 법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취득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뭘 가지고 해? 실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잖아. 아, 내가 오늘 돈 줬으니까 오늘부터 며칠 안에 60일 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걸 하나는 맞고
한 틀렸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공교롭게 또 오른쪽에 그렇게 써놔가지고 이거를 어떤 분이 이게 왜 틀리죠? 어느 게 맞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예리하신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밑에 2번에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 경우가 나왔죠? 그 지금 그대로 쪄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거기서 조심할 건 뭐야? 그 아래쪽에 가산세 제외한다 가로 있죠? 그걸 잘 보시면 돼. 거기는 거의 얘만 고쳤거든요, 사실은. 이제까지 시험을 다 가산세 제외인데 포함 여기만 거의 수정해서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만 잘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넘어가서 152페이지 보시면 그 3번은 볼 거 없어요. 똑같아요. 비과세 면제 받았다가 추징 대상이 되면 똑같이 60일에 어쩌고 같은 얘기니까 보시면 되고 그 4번 잘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자, 얘가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나오면 60일 그러면 안 되고 등기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야. 그거를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152페이지 동그라미 4번. 그죠? 그 얘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등록이 뭐냐고. 왜 등기 등록? 여러분 부동산은 등기보다 하는 게 등기고 등록하는 것도 있거든요. 등기 대상 아닌 애들 뭐 여러분 자동차는 뭐를 해? 원부에다가 등록하잖아. 그죠? 그럼 걔는 등록을 하지 등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하는 것도 있고 등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원장에 기록하는 거 등록한다 그러고 등기부상 이런 데도 하는 걸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크게 신경도 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면 선생님 등기 또는 등록인데 등록을 이런 거 뭐들로 신경 써요? 그런 걸 안 물어봐. 중요한 건 등기나 등록하려면 세금을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4번에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그래가지고 가산세가 나왔죠. 그죠? 자,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고요? 보통 징수로 바뀝니다. 근데 오른쪽에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문이 엄청 길죠. 이거 어떻게 읽어봐요? 그죠? 숫자만 기억하시면 오른쪽 참고에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 무신고 일반 20, 부정자 들어가면 얼마? 40. 또 밑에 참고 오른쪽 과소신고 나오죠? 근데 거기는 보면 일반 10인데 부정 40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곱하기 10% 플러스 부정 곱하기 4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맞는 말인데 여러분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부정자 들어가면 얼마? 40. 일반 과속 10.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안 물어봐 이거. 한 번 나온 적 없어. 괜히 머리 아프게 그렇게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왜? 얘가 만약에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열심히 얘기를 하겠죠 제가. 근데 그렇게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근데 막 쓸데없는 거 이런 거 막 관심 갖고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수업 시간에 하라는 것만 좀 해봐요 제가. 이건 좀 하세요. 그것만 잘하면 돼. 그것도 안 하고 엉뚱한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답이 안 나는 거지. 그죠? 자 넘어가서 154페이지 납부지연 가산세 나오죠? 그 얘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1일 10만 분의 22. 근데 뭐 지문도 엄청 길죠 얘도. 그죠? 그 여기도 뭐 대통령이 정한 이렇게 돼 있어요. 지문 볼 거 없어요. 그냥 10만 분의 22다. 거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일이라고 돼 있어요. 안 나왔죠 거기 숫자가. 그죠? 그 22예요. 10만 분의 22. 그죠? 이게 법조문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디를 찾아가 봐야 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따라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거기에 1일 10만 분의 20이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재 154페이지 있죠? 맨 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써 있죠? 그 옆에다가 그냥 뭐라고 쓰면 돼. 1일 10만 분의 20이 그냥 써보세요. 제일 간단하지. 그 동그라미 2번 15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이거 우리가 보는 것보다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납부지연 가산세 요게 나중에 그 국세하고 좀 차이가 있어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자세히. 약간 복잡해요 이거. 근데 그건 지금 하시면 여러분 머리 지진나니까 요거만 숫자만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지금 가산세 붙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해서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부정자 들어가면 40. 그리고
납부 안 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 1을 10만 분의 22 해가지고 징수 방법이 어떻게 된 거야? 보통 징수.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다음 중과산세라는 게 있어요. 중과산세. 12월 31일 어디 안 가시죠? 12월 31일 날. 아, 그래요? 저 수업 있는 날이에요. 31일까지 수업이 있어요. 세법. 30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또, 그러니까 31일 하면, 제가 옛날에 한 번 했는데, 31일 날. 한 명 왔나? 한 명? 오는 건 상관없어. 근데, 안 오시고 한 명 왔어. 왔는데, 안 가세요. 앉아 계신 거야. 공부해야지. 저는 어차피 해야 돼. 근데, 가지고 3시간 동안 한 명 데리고 했어. 과연 거, 뻘 좀 하지, 뻘 좀 하는 거. 그게 또 안 나올까봐. 그래요. 상관없어. 저는 뭐 한 명 나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31일 날 저기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시는구나. 그럼 밤 12시가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10시 뭐.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옛날엔 저 교회 다닐 때는 막 그죠? 크리스마스 때 막 그죠? 새벽성 부르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막 신고 들어가죠. 시끄럽다고. 그죠? 많이 했었는데. 고요한 밤, 콜한 밤. 그래서 집사님들이 막 과자 이만큼 주고 그 받아와서 교회에서 난리 새고 막 그죠? 그랬었는데. 저도 교회를 안 나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때는 막 독실한 신자였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면 사생활이 없어. 사생활이. 그죠? 일단 무조건 뭐 빨간 글씨는 맨날 교회 행사 있고 수요일날 예배 나가야죠. 금요일 기도 나가죠. 토요일날 청년회하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아침에 주일학 교사 하죠. 중고등부 교사 하지. 성가대 뛰지 막 이러니까 새벽 기도도 가야지. 그러니까 뭐 정신 없는 거야. 그때는 참 부지런했어요. 전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 갔었어요. 그때는 진짜 막 내가 믿음이 막 독실할 때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군대에서 새벽 기도 가는 건 불가능하거든. 근데 저희가 운 좋게 저 옆에가 바로 그 연대에서 교회가 있었거든요. 안 되는데 저만 보내주는 거야.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부대에서 이제 나는 이제 포기한 거. 저는 기독교 환자.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환자였어요. 쟤는 진정한 환자다. 그러니까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내주는데 저만 보내줬어요. 저 혼자만 갔어요. 안 가잖아. 그러면 고참들이 야, 너 왜 안 가? 너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안 가니? 너는 가야지. 오늘 일이 많아요. 그럼 못 갈 수도 있잖아. 저만 대표로 가래. 야, 너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교회 안 다니는데 보내줬어요. 그때 진짜 그랬죠. 가서 졸고 가가지고 아침에 군대에서 얼마나 피곤해. 그죠? 그럼 앉아서 기도한다고 눈 감으면 눈 뜨면 끝났어.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뭐. 자, 중과산세 잘 보세요. 얘도 가산세죠? 그럼 뭘 안 했단 얘기야? 신고를 안 했단 얘기야.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아까 한 거 있죠? 그걸로 가면 되는데 이게 중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겁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부과한다는 거지. 그 많이가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일반 무신고 이런 걸 가면 되는데 무겁게인데 그럼 얘가 뭔가 신고를 안 한 거에다가 뭔가 중대한 잘못을 했던 뜻입니다. 그게 뭐냐? 팔아온 거야. 그 뭔 얘기야? 부동산을 사가지고 취득세 신고 안 하고 팔아먹다 걸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등기 전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는 괘씸하죠. 걸리면 죽어요. 진짜로. 왜? 세금이 살벌합니다. 자,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가 몇 프로? 80%예요. 여러분 취득세가 만약에 취득세 원래 1,000인데 신고 안 했어. 1,000만 원에 800만 원이 가산세. 살벌하죠. 여기도 끝 아니에요. 얘 양도세도 신고하는 거잖아. 미등기 전매니까 내가 사가지고 신고하는 거 팔아먹었죠? 미등기 전매 양도세 세율 70%. 거기다 부가세 붙이고 가산세 붙이면 이게 세금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 자, 안 걸리고 잘해야 돼요. 숨어서. 안 걸리고 잘. 할 수도 있지. 하면 세금 하나도 안 내는데. 도안이면 뭐지? 걸리면 죽는 거고, 안 걸리면 세금 떼먹는 거고. 그죠? 그런 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 프로? 80%. 이게 25회인가 6회 때 냈어요. 이거를.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죠. 1번 하고, 이렇게 했어. 100분의 50. 아니고,
80%예요. 그죠? 자, 근데 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나와요. 얘도 가산세잖아요? 그거 징수 방법은 똑같이 뭘로 가요? 보통 징수예요. 가산세도 기고, 중가산세도 가산세잖아. 둘 다 뭐야?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가산세는 징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멈칫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산세니까 보통 징수를 하고 싶긴 한데 뭐가 걸려? 뭐 앞에 중자가 껄쩍지근하게 걸리는 거야. 저걸 뭔가 심할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그런다 했어? 이건 중개사법. 그럼 중개사법 때문에 이게 중개사법은 글자 하나로 막 단어가 막 다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민감한 거예요. 막 다른 거 막 할 때도 가만히 있어봐. 얘가 지금 그 일반 가산세가 아니야. 앞에가 중자가 붙었으니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우리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깔끔한 과목이에요. 중개사법 약간 지저분해요. 과목이. 처음에만. 왜? 말장난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극복하면 중개사법은 무조건 고득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중개사법 고득점에 2차 붙을 수 있어요. 최소 80점 맞아야 돼요. 32개. 최소 30개는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30개 아니라 35개, 39개, 40분도 맞을 수 있어. 근데 뭘 안 해? 그걸 극복을 안 하고, 그리고 안 외워. 벌칙, 그런 거 있잖아요. 금지사유. 이건 다 외워야지. 그것도 안 외우고 맨날 나오는, 매년 나와. 근데 그것도 안 외워. 매년 나오는데 왜 안 외우면 안 되죠? 매년 나오잖아. 전 지금도 기억해요. 뭐라고 했더라 그때? 금지사유인데 이렇게 했어요. 사부가 결의하여 이양이 2번, 3번 엎었다. 그때 중개사법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부가 결의하여 이양이 2번, 3번 엎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좋아한다고? 김양 아니고 저는 이양을 좋아해요. 이양이 2번, 3번 엎었다 해가지고 그 외운 게 있어요. 지금도 그건 기억나는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게 업무정지 이양이 부정하게 이런 건데 그건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20년도 넘은 얘기니까. 근데 그건 기억나요. 사부가 결의하니 이양이 2번, 3번 엎었다. 외워야지 그런 거는. 당연히. 저요?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수업 듣다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 기분 나쁘도 자기 딴다며. 제가 공인중개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좀 중간에 심한 얘기해도 기분 나쁘도 할 수 없어. 왜? 자기 딴다며 이게. 못했으니까 제가 뭐라 얘기해도 기분 나쁘다 참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 따게만 해봐. 너 따게만 만나면 내가 어이씨 그럴 거니까.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안 따고 나서 얘기하지. 그럼 자격증 딴 사람은 저한테 이씨라고 안 해요? 스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또 그러죠. 인사치레거든요 다. 그죠? 떨어지면 저 새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 그런 거지 뭐. 꼭 붙으셔야 된다니까.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봐서 제가 어쨌든 저도 학원을 다녔으니까 오래전에. 그러니까 심정을 많이 알죠. 저 똑같은 심정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었고 공부했던 방법이 있고 하니까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근데 선생님이 안 들어요. 희한하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중개사법은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공부를 했어요. 1시간씩. 매일같이 1시간씩.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주간반 예를 드는 거죠. 아침에 이제 1시간이든 하루 중에 1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1시간. 저는 나중에, 처음에는 좀 공부가 안 됐으니까 좀 되고 2월, 3월 지나서는 문제를 풀었어요. 첫 주에 모의고사 40문제 풀고, 1시간이 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매일같이 1시간씩 그 40문제 지문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그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무슨 상관이 있어? 열흘 걸려 상관없고 20일 걸려 상관없는 거지. 대신에 그걸 공부를 하는 거야. 찾아가지고 문제 지문 보고 그 기본서 찾고 해서 비교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비교해. 얘는 여기가 틀리네.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시간 엄청 걸리죠. 무슨 상관이 있어? 다 했어. 또 40문제 풀어. 그리고 또 매일같이 1시간씩 그걸 또 해. 한 3번, 4번 정도 넘어가죠. 그 정도로 완벽한 공부하면요. 5번째 정도 가면요. 딱 보면 다 보여요. 제가 진짜 거짓말 중개사법은 하나 틀렸어요. 근데 다 맞을 줄 알았어요. 제가 모의고사도 거의 안 틀렸어요. 왜? 제가 문제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진짜로. 저처럼 많이 푸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풀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예요. 지문을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건 언제 풀어? 딱 한 번 푸는 거, 언제? 시험 보는 당일날 푸는 거지. 평상시 공부할 땐 절대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안 돼요. 푼다는 얘기는 뭐야? 40문제 풀었어잖아. 그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40문제 풀면 뭐예요? 내 실력이 아닌데. 40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평상시에 계속. 이런 풀기만 해. 그러니까 맨날 풀어서 나 몇 개 맞았어. 맨날 이러고 마는 거야. 의미 없어요. 그건.
백날 해봤자 500문제, 1000문제 풀어도 그 사람은 합격 못해요. 그 저는 문제를 푼 게 아니지. 저는 문제를 공부를 했죠, 지문을. 그 지문도 사실 이 문제 지문이 결국 기본서 지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문제화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40개 중에 20개 맞았어. 에이씨 열받아. 24개 나 좋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당일날 시험 보는 당일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다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1년에 12번 할 거예요. 근데 소용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번에 합격자 뭐 학원에 갔는데 그러대 나한테 선생님처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진짜 그래요. 전 진짜 얘기 많이 해요. 왜?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거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야. 왜? 지금이라 들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제 얘기 들으면 100명 중에 한두 명 하고 나머지 98명은 안 해요. 왜요? 쉬는 시간에 뭐라고 한다 했어? 언니가 야, 다 소용없는 얘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나 해. 그러면 그래 언니 끝난 거야. 그러면 그래서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언니 오빠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지 왜 언니 오빠 얘기를 들어. 그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이제 중과산세인데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거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간주취득. 제가 간주취득 중요하다겠죠. 아까 특례세를 할 때 나왔고 이게 또 나왔잖아. 얘는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해요. 왜요? 중과산세가 뭐라고요? 미등기 전매를 말한다겠죠. 지목 변경은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냥 지목만 형질병이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중과산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의 이걸 만약에 내잖아요. 그럼 얘만 내요. 왜 그럴까요? 딴 이유는 없어요. 이거 부동산이니까 그런 거야. 우리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 시험은 부동산 관련 조세가 시험범위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질문이 나오더라도 정답은 뭘로 내? 같이 걸리면 부동산으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대표자가 토지잖아. 그죠? 그럼 얘를 내는 거야. 그래서 항상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뭐 100분의 80의 중과산세 적용한다? 땡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거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과산세도 가산세다. 그래서 보통징수로 간다. 그래서 154페이지 맨 아래 5번에 중과산세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잖아요. 이를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계 100분의 80을 가산해서 보통 징수한다. 그런데 오른쪽 155페이지 중과산세에서 제외되는 세상 나오죠? 1번 맞고 일단 걔는 니은번만 먼저 보세요. 지목 변경, 즉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얘는 가산세가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가산세가 세 가지예요. 일반 가산세, 중가산세, 요거. 여기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법인은요, 장부를 작성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럼 법인은 보통 장부에다가 거래내역 같은 걸 기록을 하거든요. 그럼 세금을 과세할 때 걔네들은요, 그 장부상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얘들이 뭐가 문제야? 그 장부상에 그걸 인정해줬는데 얘들이 나중에 세금 신고가 나서 구청에서 야, 니네 참 지난번에 이렇게 신고했잖아. 그 장부 좀 가져와봐. 그랬더니 뭐래? 없다는 거예요, 장부가. 왜 없냐니까 잊어버렸대. 그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생긴 거야?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 뭐래라? 일정 기간 보존을 해라라고 의무를 준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작성 보존을 안 하게 되면 너도 뭘 부과하겠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가산세가 얼마야? 10%예요. 10%. 그래서 이거 가끔 나오는 건데 우리 20인가로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가산세는 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지금 155페이지 6번 얘기죠. 장부 등 작성 보존 의무 그래가지고 가산세 10% 2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기한 후 신고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뭐 수정 신고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기한 후 신고는 설명은 지금 안 할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단어가 기한 후 신고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할 때 얘가 신고납부 조세와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보통 징수거든요. 걔는 고지서가 나오죠. 그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기한 후 신고 제도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얘가 이름이 뭐야? 기한 후 뭐하고? 신고래잖아. 그럼 신고납부 조세 이게 있는 거지. 보통 징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납부 조세가 세 개를 배우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그럼 이 기한 후 신고제도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있는 제도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럼 그냥 해석해 보면 이거잖아요. 기한이 뭐 했는데 지났는데 뭘 하라고? 신고하라고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내용 그 의미를 그 용어를 공부할 때 가능하면 거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나중에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용어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대충 뜻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하면 좋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취득세를 예를 들면 보세요. 이 기한이 무슨 기한을 말하겠어요? 지금 신고납부잖아. 그리고 뭐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하는 거야. 그럼 신고 기한이 며칠이에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 얘기잖아. 그죠? 근데 얘가 기한이 뭐였대요? 지나버렸대. 그럼 신고 기한이 지나버렸다는 얘기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못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엇을 부과하나요? 그렇지. 가산세를 부과해요. 그럼 얘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으니까 얘는 뭐야?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런데 뭘 하라고 나한테? 신고를 했잖아. 아니 나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려가지고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 또 신고를 하라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나는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나한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래. 그러면 여기서 뭐라는 거야? 이걸 하면 나한테 뭘 주겠다는 거야?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지. 왜? 만약에 나는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 신고하래 했더니 아무런 혜택을 안 줘. 그럼 나는 이미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빨리 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혜택이 뭐예요? 세금은 혜택이 딱 이거예요. 혜택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아니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 돈으로 얘기해요. 얘는 기한 내 신고를 안 해가지고 싸가지가 없으니까 돈으로 주겠는데 다시 신고하면 너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금 있고 가산세가 있다 쳐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깎아줄 것 같아? 원금을 깎아줄 것 같아? 가산세를 깎아줄 것 같아? 그렇지.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야. 원금은 안 깎아줘. 근데 가산세도 어차피 누가 낼 돈이야? 제가 낼 돈이에요. 내가 추가로 내는 거잖아. 그걸 지가 내 돈 가지고 인심 쓰는 거야. 왜? 과세권자는 어차피 뭐만 받으면 돼? 원금만 받으면 되는데 얘가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가산세가 추가됐어. 그걸 깎아주는 거야. 그럼 이걸 왜 하겠어요? 신고를 빨리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기한은 신고됐죠. 자, 이미 얘는 기한 지났잖아요. 그럼 가산세 부과 대상이죠. 그럼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겠어? 그래요. 보통 징수로 바뀌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60일 안에 신고를 안 하면 은평구청에서 지네가 조사해서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문제가 있지. 걔네들이 이걸 언제 발견할지 모르잖아. 우리끼리 매매하고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매매되는 사실 알기도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운 좋게 빨리 발견했어. 그럼 괜찮은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그러다가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총론에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 제척기간.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내가 20년 전에 신고 안 한 걸 지금 세금 내래. 이건 아니거든. 법으로 걔네들이 우리한테 조사해서 세금을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기본이 7년이에요. 근데 은평구청에서 발견했는데 어제부로 7년이 끝나서 오늘 발견했어. 그래, 야, 너 한번 죽어봐 하고 봤더니 제척 기간이 끝났어. 그럼 납세의무가 소멸돼 버려. 그럼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누가? 당사자가 와서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야. 그나마.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뭐 지금이라도 와서 뭐 신고하면 내가 뭘 깎아줄게. 가산세 깎아줄게. 이게 기한한 신고예요. 내용이. 그럼 이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잡으세요 여러분. 그럼 여기가 가산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깎아줘요. 뭘 깎아줄 것 같아요?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줄 것 같아요? 납부지연 가산세를 깎아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봐. 자, 초딩. 여러분이 초딩이야, 초딩. 초딩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여기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근데 이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과 납부가 두 개가 있는데 요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깎아줘. 뭘 깎아줄 것 같아? 그럼 걔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머리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 그런데 어차피 돈 낼 때 깎아주니까 납부지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한 후 납부라고지 용어를. 기한 후 신고잖아.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신고불성실이 무신고도 있고 뭐도 있어. 과소신고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 깎아줘.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줄 것 같아요? 과소신고를 깎아줄 것 같아요? 그래요. 무신고요. 왜? 과소신고 신고했잖아. 성의 표시했잖아. 얘는 이미 신고를 했으니까 기한 후 신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지. 이게 기한 후 신고야. 그럼 과소신고한 사람은 적게 신고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를 해? 뒤에 나와요. 수정신고라는 거야. 수정신고. 왜? 원래 1,000만 원인데 800만 신고한 거잖아. 그럼 고쳐서 1,000으로 수정해서 신고라는 거지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용이. 물론 여기에 또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게 뭐 단편적인 얘기지만 다 그렇진 않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걸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뭐 얼마 깎아주고까지 다 있는데 그건 지금 하실 건 아니고요. 그 155페이지 그냥 기한 후 신고가 있다. 그리고 뒷장 나오면 수정신고 나오죠. 얘는 거의 안 나오는데 얘는 말 그대로 뭐야? 과소신고 했을 때 내는 거다. 근데 뭐 강의할 때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뭐 있어요? 면세점이라는 게 나와. 면세점. 저 이거는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데죠. 여자분들이. 그죠? 남자들은 되게 싫어하고 여자분들은 좋아하죠. 가면 뭐. 그죠? 근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실 거 없어요. 면세점. 저 와이프도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근데 공항 가면 이거 제일 골치 아프죠? 비행기 타고 얼른 가야 되는데 꼭 거기서 인터벌이 중간에 한 30분 막 시간 있죠. 일부러 걔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구경만 하라 이거지. 그죠? 근데 구경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남자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거든요. 우리는 나는 여기서 구경만 할 거야. 그럼 우리 진짜 구경만 해요. 우리는 안 사요. 여자들은 구경만 할게요. 그러면 사겠다는 얘기, 99%는 사겠다는 얘기예요. 왜 안 살 거면 여자는 구경 안 하거든요. 남자들은 진짜 들어가면 구경만 해요. 더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안 살 거면 안 들어가요. 진짜 남자는 안 들어가요. 저는 내가 이거 살 거 아니야. 그럼 안 들어가요. 왜? 사지도 않을 건 못 들어가. 나중에 그때 와서 사면 되지. 그래서 여자들은 안 그래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려요. 와이프 연애할 때 옷 사러 갔어. 그때 재래시장. 제가 지금도 재래시장에 옷가게가 한 50개는 사러 봐. 쫙. 첫 번째 집부터요. 거짓말 한 50번째까지 다 들어갔어요. 2시간인가 3시간 걸렸어. 진짜로.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옷을 들어가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 입어보잖아. 입어봐. 하나만 입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입어봐. 한 2-3개 입어보고 뭐라 그래? 이따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내가 한 3군데는 따라 들어갔어. 그다음부터는 창피해서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래서 밖에 서 있었어.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때 연애할 때 이렇게 인내력이 뭐 무한될 때잖아요. 뭐 지금 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뭐 힘은 들지만 지금 와이프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막 그때는 막 잘 보여야 되니까 무조건 막 오케이지. 막 갔다 괜찮아 속은 막 끓어. 근데 50곳 사간다 진짜? 옷 어디 샀어? 맨 첫 번째 찍고 샀어. 나 진짜 그 뒤로 와이프하고 옷 사러 이런 절대 안 가요. 저는 우리는 들어가면 그냥은 못 나와. 양말을 하나 사가놔요. 남자들은 양말이 그냥 몰라 미안해서 저 입어보지도 않아요. 다음에 올게 이런 소리 못 한다니까. 우린 입으면 사야 돼. 저는 그래요. 입으면 사야 돼. 양복 사러 갈 때 처음부터 잘 들어가야 돼. 왜? 여기 살 거야. 근데 들어가 입어봤잖아요. 그럼 못 나와. 나오려면 막 뒤통수 뜨거워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이 차이가 있죠. 이거 면세점. 얘는 그게 아니에요. 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걸 사게 되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 취득세를.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니까 꼴랑 50만 원 이하죠. 거기다가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가액인데 뭐 취득세액 예를 들면 뭐
산출세액 그러면 안 됩니다. 세액이란 얘기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여러분 취득세를 50만 원까지는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럼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얘는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취득세 부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50만 원 해봤자 4%면 4, 5, 20, 2만 원이야. 이거 복골랑 이거. 그리고 여러분이 땅을 사셨어. 이번에 부동산을 샀어. 꿈에 그리던 부동산을 샀어. 얼마짜리? 30만 원짜리 샀어. 땅을. 취득세 안 내도 되는 거야. 얼마에 산 거야? 이만큼 한 거죠. 이만큼. 부동산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어디 있어? 그죠? 있으나 마나는 제도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뭐 이걸 샀어. 전설의 차 티코. 전설의 티코를 30만 원에 샀어. 티코 뭔지 아세요? 차? 이거 아시는 분 연식 좀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90년 초반인가 대우자동차에서 만들었던 차인데 이때 당시 선풍적인 인기가 대단했어요. 이거 하나 샀더니 이때는 뭐 다 이거 타고 다니시니까 저도 그때 나왔을 때 탔었어요. 슈퍼티코. 티코 제일 좋은 거 슈퍼티코예요. 그게. 그 슈퍼티코는 뒤에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짧게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어. 트렁크에. 그 흰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여러분 자동차는 어떤 색깔이 제일 잘 어울리냐면 광고하는 차를 타면 돼요. TV 광고하죠. 신차 나온 광고하죠. 그때 광고할 때 나오는 색 있죠. 그게 그 차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거야. 왜? 걔들이 광고할 때 자기 제일 색상 제일 맞는 걸 광고를 해. 선택해서. 티코는 흰색을 갖다가 광고했어. 근데 실제로 흰색이 제일 이뻐요. 노래도 있잖아. 하얀 여기 날개, 하얀 날개를 휘날리며. 이게 티코 주제가예요. 잘 몰라? 이거 모르시는 거야. 옛날에 전설이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벤츠가 시속 200km로 가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누가 하얀 물체가 휙 추월했어. 그러니까 벤츠가 자존심이 상했죠. 이것 봐라 하고 시속 300km 갔는데 못 따라가. 흰 물체를.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흰 물체가 휴게소로 가는 거야. 그래서 궁금하잖아. 따라가 봤더니 티코가 벤츠를 추월했어. 시속 300km를 추월한 거야. 그래 벤츠 운전사가 궁금하잖아. 갔더니 티코 운전사가 딱 내리면서 뭐라 그래. 바람 더럽게 부네. 바람이 날린 거야, 얘가. 바람이 날려가 뒷바람 봐서 벤츠를 추월한 거야. 바람이 날려가지고 얼마나 차가 좋은지. 그래서 내렸어. 그러더니 다시 타. 그러더니 또 가려니까 바람이 불었어. 또. 그러니까 차가 바람이 밀렸어.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기둥에 뚱 부딪혔어. 옆구리가 훅 찌그러졌어. 그 벤츠 운전사가 쟤 찌그러졌네. 그러니까 또 티코 운전사가 내렸네. 왜 이렇게 바람 부는 거야. 그러더니 집으로 가더니 차를 한쪽 손으로 딱 들더니 마우라 대고 훅 도는 거야. 마우라에 대가 바람을 훅 집어넣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상하네? 얘 안 펴지지? 얘는 마우라를 부으면 이게 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안 펴져. 내렸어. 다른 티코 가다가 아저씨 창문 닫고 부르셔야 돼요. 이렇게 한 거죠. 왜? 이거 부니까 바람이 새 나가니까 안 펴진 거야. 창문을 닫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가. 궁금하잖아. 그럼 얘가 휴게소 안 들어가. 벤츠 운전사가 그래도 궁금하네? 얘 왜 들어왔어? 기름 넣으려고. 그래서 주유소를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주유소를 가더니 안 들어가. 주유소 앞에서 시속 저당으로 슬슬 가더니 휙 가는 거야. 왜? 휘발유 향기에 취해가지고 얘가 20km로 가. 기름 안 넣어도 돼. 휘발유 향기만 취하면 그 기분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티코의 전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또 있는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모르고, 그죠? 그걸 샀어. 그럼 어떻게 해줘? 면세점. 얼마? 50만 원 이하짜리를 샀죠. 딱 50짜리를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딱 50만 원. 면세점. 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웬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앞전에 연부 취득 배웠었죠. 연부는 1년에 한 번씩 돈을 지불하는 조건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내가 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면세점 판단할 때, 즉 50만 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한다?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내는 거야? 연부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땡 틀린 거고,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이고 면세점은 총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걸 나중에 뭐 1년 내내 여러 번 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시험에 최근에 정답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땅을 사는데 여러분 50만 원까지 세금 안 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땅을 어떻게 사요? 이렇게 사요. 붙어있는 걸 잘라서 어떻게? 50, 50, 50, 50. 왜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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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세금 안 내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되면 대한민국에 세금 낼 사람 누가 있어요? 자, 요렇게 땅인데 얘가 취득세가 1억이래요.
취득세가 1억이래. 그럼 땅을 어떻게 사?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면세점, 면세 이렇게 하겠지. 땅 따먹기.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죠. 이렇게 땅 따먹기. 1년에 연봉 1억 버는 거잖아. 그럼 저 같아도 합니다. 그죠? 왜? 오늘 아침에 가서 50만 원 샀다고 신고하고 면세점.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또 한 번 신고하고 면세점. 이걸 1년 12달 하는 거지. 그러면 세금을 1억을 안 내면 연봉 1억인데 누가 이건 안 하겠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 다 하겠지. 그래서 법에 뭐가 있는 거야? 인접한 붙어있는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면 이 50만 원 여부를 판단할 때 각각으로 안 보고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판단해서 50만 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이때는 50만 원 처음이니까 면세점 적용 받았죠? 근데 두 번째 달에 또 샀어요. 그럼 얘가 이거 사고 1년 안에 산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만 아니라 얘하고 얘를 한 건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럼 얼마? 100만 원. 그죠? 그럼 이때 얘는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얘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면세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람이 꼭 이렇게 해서 난 끝까지 사고 말 거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사야 되는 거예요. 1년에 50만 원, 내년에 50만 원. 그럼 얘는 한 3대는 내려가야지. 그죠? 유언으로 남겨야지. 이걸 꼭 사거나 대를 이어서. 왜? 5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사야 되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갈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이거요 만약에 허용하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 취득세 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지. 저 같아도 한다니까. 근데 법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면세점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15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번에.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취득가액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취득세액, 산출세액, X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 나중에 또 금액에 꽂혀가지고 그죠? 취득세액 그러면 안 돼요. 세액 그다음에 산출세액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취득가액이 50만 원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거래 이번엔 그거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 참고해 보시면 연보취득의 경우 면세점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연보금 총 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그죠? 그거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부가세 부탁하겠습니다.